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은 중화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80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구의 이착연의 의미와 6.2의 황리원길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착연 경지, 이착연 경지 무구. 초구를 받는 것이니 섞이니 행동이 착잡하니 밝음을 공경하면 허물이 없다. 상활 이착지경 이벽구야. 착잡한 행동을 삼가고 밝음을 공경하는 것은 허물을 피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견해는 앞으로 나아감에 신중하고 경계한다는 것은 이벽구야, 허물을 피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혀 위치를 보면은 이게 양강의 정위죠. 그 다음에 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계리의 제일 처음 초장이죠. 이제 여기에 착안해서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 이 착의 의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엇갈리다, 교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또 착연을 또 다르게 이제 설명하는 견해는 뭐라면은 경계하고 삼가하는 모양새로 보아서立계의 처음에 처하여서 장차 나아가서 이루려고 하는데 아직 이루어진 게 없으니 나아가는 바를 삼가하고 공경에 힘을 써서 허물로 피한다고 해석하는 아주 매우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좀 와닿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혀 위치로 보면은 강량의 바른 자리로서 응효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제 중화리의 초효를 설명하시기를 밝은 광명의 시작, 즉 양의 자리에 양이 있는 과강한 효로서 효다. 강이 강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세죠. 그래서 너무 열성스러워서 그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니까 이제 발걸음 스텝이 꼬인다 이거죠. 스텝이 꼬여서 전진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삼가하고 조심스럽게 밟아 나가야만 허물이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일의 처음에 꼬이고 얽히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임하면 일이 잘 풀려서 무탈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리는 이제 걷다, 이행하다 의미가 있는데 착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실제적 효를 받았을 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초구를 보겠습니다. 6.1을 보겠습니다. 황리원길. 누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 길하다. 황리원길 득중도야. 황리원길은 중도를 얻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황은 땅의 색깔, 토는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혀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중정이죠. 중이고 정의 위치를 얻었고 응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리의 밝음의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효를 받았을 때 이제 리의 의미가, 황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중도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다음은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착연 경지무구, 상활 이착지경 이비구야. 손님이 화를 내고 황급히 나아가다가 신발이 신을 뒤집어 신는 일이 있더라도 주인은 예로서 공경하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손님이 신발을 뒤집어 신더라도 주인이 손님을 공경하게 모시는 것은 허물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리착연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중화리 본계가 있죠. 본계가 있는 상황에서 초효가 효변하면은 화산여가지죠. 이 화산여는 기본적으로 천지빗계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천지빗계를 보면은 상계가 건의 손님이 있죠. 그 다음에 상옥계가 손의 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이제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맞이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새끼의 양, 새끼 양이 있고 이렇게 감의 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즉 건의 손님이 자리에 머물고 있고 손의 주인이 대접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태의 양과 감의 술을 담가 가지고 이제 대기 중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A의 상이죠. B의 상을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면은 여기가 중하리 본계이고 여기가 본계이고 여기가 초여가 효변한 화산여 지계입니다. 이 지계는 아까 이제 천지비로부터 왔죠. 그래서 아까 건의 손님과 손의 주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의 주인이 있는데 이렇게 추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건의 손님이 없어지죠. 즉 건의 손님이 이렇게 리로서 떠나가려고 할 때 손님이 신은 신, 이게 간산이 여기 있죠. 간산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간산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진, 간산이 뒤집어진 진, 그러니까 신발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이야기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손의 주인이 이제 더 낮게 한 칸 내려가 가지고 지금 여기서 최초의 진은 여기에 진이 여기 있죠. 손의 주인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되면은 손이 이렇게 한 칸 내려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손이 이렇게 한 칸 내려가 있죠. 그래서 손의 주인이 한급히 내려가서 감으로서 공경하게 하니 이렇게 감의 공경의 상이 나옵니다. 요렇게 감의 공경의 상이 나오니 손의 겸양이 예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글을 정리하면은 천지빚기 시절에 추위를 하게 되면은 손님이 자리를 떠서 리로서 자리를 뜨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간으로 가려고 할 때 자신의 집신을 뒤집어 신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고민이 되긴 되겠죠. 그래서 한 상황에서 손의 주인이 황급히 내려가서 감으로서 공경하니 손의 겸양은 여전히 예전과 같다. 공경하는 마음은 여전히 같으니까 예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허물이 없다는 비색한 시절을 맞이해서 천지빚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비색한 시절, 여기에 천지빚기에 비색한 시절을 맞이하여서 5가 3으로 내려가니까 강이 내려오는 거죠. 5가 3으로 내려가니까 제자리에 차지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리를 차지하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을 다시 읽어보면은 손님이 화를 내고 황급히 나가다가 신발을 뒤집어 신는 일이 있더라도 주인은 예로서 공경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손님이 신발을 뒤집어 신더라도 주인은 손님을 공경하게 모시는 것은 결국 허물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초구에 관한 물상이고 6.2를 보겠습니다. 황리원길 득중도야. 황색의 태양이 하늘에 걸려있으니 군주에게 길하다. 상할 황리원길은 군주가 중도를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물상을 보면은 여기 본계가 중화리께죠. 중화리께는 중화리께 목에 뇌천대장으로 도왔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상계가 진이 있죠. 진을 자세히 보면은 이 일양은 강건함 양이죠. 그래서 양은 검고 그다음 고는 흑색이니까 요 음은 요 황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일양은 검정색, 건 두 개의 음은 황색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진의 한 개 황색이 내려와서 중천에 걸리니까 황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길은 내천대장께 진이 결국에는 내천대장께 있는 상께 진이 내려와서 이렇게 발금이 되니까 우두머리가 길하다 이런 물상이 도출됩니다. 득중도는 본래 진의 도로서 하다가 6효가 음인데 이제 내려와서 중도를 얻게 되므로 이가 중을 얻어서 결국에는 득중의 물상을 이제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초구와 육이에 대한 다산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그 중화리계의 초구와 육이에 대해서 봤는데, 초구에서는 착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다음 육이에서는 황리에서 도를 얻은 게, 중도를 얻은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